안녕하세요. 국가직 세무 9급에 합격한 이재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 기간은 1년 2개월이고 국어 80, 영어 80, 한국사 90, 그리고 행정학하고 세법이 80씩 나왔습니다.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 많고 자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0823 클래스가 좋다고 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국어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국어하고, 영어 해야겠다 하면 영어하고, 계획이 짜져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직물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졌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0823에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몇 시간에 해야겠다, 오늘은 뭘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센터장님하고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공부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니까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공부할 때보다는 효율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 과목 공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서 회독보다는 아무래도 문제집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론 공부만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문제풀이에서 많이 막히시게 되는데, 문제풀이 하시면서 모르는 오답이나 헷갈리는 점을 기본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국문법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국문법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요즘 시험이 조금 메타가 바뀐 것 같습니다. 비문학 독해가 아무래도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비문학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매일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집을 좀 모아놓은 거를 고3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면 어느 정도 문학에도 재미가 되긴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함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단어랑 독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성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하루 날 잡고서 영어를 공부하면은 별로 효율이 안 오릅니다.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력이 되면은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 다 잡는 능력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이론보다는 기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본 이론도 하시면 좋겠지만은 기출 문제에서 주로 변형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다만 이제 대부분 약간 좌절하는 포인트가 문화사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연도 갖다가 장난치는 문제가 사실 좀 힘들죠. 연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 다 못 외워요. 연도별로 월별로 이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 많은 사건을. 그러니까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것만 뽑아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때려 죽여도 안 외워진다,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옆자리에다 탁 붙여서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잡학입니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범위도 넓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모든 걸 다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학자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나, 니스칸에는 어쩌고 이론 이런 것들, 학자 이름을 외워야 되는가?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학자 이름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 그 이론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지 누가 이거 했다더라, 누가 이거 했다더라 이런 거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출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행정학 이론만 빠삭하게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행정학 법령 문제에서 3-4문제씩 이제 틀려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 법령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용어에 친숙해지고 3회독 정도 돌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친숙해지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행정법 과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은 공부를 중단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행정법은 잘 안 잊어먹어요. 확실히 효자 과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걸 마인드를 키우시는 게 좋아요. 법적 생각이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법에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는 법소, 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이 세 과목은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국기법, 국세징수법을 약간 경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텍스트 위주로 나옵니다. 문제가 법소부 같은 경우에는 숫자 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내용 자체도 좀 꼬아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상증세 같은 경우는 워낙 마이너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 기출에 나온 문제만 체크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 자체보다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펼치시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한 주제에 대해서 근거를 한 두세 개씩은 붙여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예를 들면은 빨리빨리 해서 졸속행정이 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형 같은 경우는 세무직답게 민원인들이 세무신고서를 대신 써달라고 약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하게 세무서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인데, 만약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그리고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길 수 없는 수준으로 가난하신 분들,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또 물어봤어요. 원칙도 알고 있어야겠지만은 그 원칙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미비점은 무엇인가를 보충한다면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의지는 충만한데 방법을 잘 모르고 주변의 유혹거리에 고민하는 사람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나는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환영인 것 같아요. 원래 학원 강사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중국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 수가 뭐 반토막 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월급은 반토막 나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으로 눈길을 돌린 것 같아요. 이 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독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의 끝에는 결국에는 합격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로지 합격만을 바라보시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